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들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볼까요?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는 누구 꼽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랜만에 정치인 아닌 사람, 네. 한때 정치인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순재 선생, 돌아가신? 네, 이순재 선생이 14대 국회의원을 하긴 했죠. 예. 했는데 대단히 강력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KBS 연기대상 받을 때 평생 신세 많이 졌다. 그리고 도움 많이 받았고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일 거의 최고령자였는데 아주 겸손의 겸양지덕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예. 또 이분이 또 정치도 한번 하셨고 근데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정치할 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 말도 유명한 말인데 그래서 정치인들도 뭐 일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하고 좀 스스로를 낮출 때 더 높아진다는 거. 예. 아주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모두가 존경하던 네, 분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이제 지규현 판사와 대비되는 이진관 판사를 지금 꼽고 싶은데 그 사람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재판 철학 이걸 떠나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김기고 아니고 특히 이제 윤석열의 김영호 씨가 내란 분들 주요 관련자들하고 재판하는 거 보면 이게 발언을 기회를 주고 않고 그러고 자르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그 명쾌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최근 들어 보면 윤석열 쪽 재판하면서 변호인들이 마치 뭐 이렇게 재판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이때도 아주 심플해요. 네. 딱딱.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게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차기 대법원장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 스타일이 이진관 스타일이 참 뭐 보기 좋다. 그리고 그런 점을 한번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재판 진행 모습과 지규현 판사의 재판 진행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는 네. 그런 동영상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러던데. 너무 대비되니까요. 너무 대비돼. 그리고 감치도 하고 김영현 감치 명령 내렸죠. 했죠. 그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 명령 내렸거든요. 네. 지규현 판사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렇죠. 그런 것 드문데 지규현 판사 보면은 마치 뭐 재판 가지고 판사가 너무 두리뭉술하고 뭐 좀 어떨 때는 막 농담을 던지고 주고받고 하는데 이러는 모습들이 과연 이거 내란이라는 게 중요한 재판에 판사로 적합한 하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 스타일만 봐도. 지규현 판사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 금주의 진인물은 최창렬 교수. 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형 받았죠? 네, 구형 15년 특검이 이제 구형 15년 했는데 뭐 구형도 구형입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뭐 위증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도 했습니다만 이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임 국무총리로서 정말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개헌 문건을 보고 서로 의논하는 게 다 나타났었는데 자기는 그 뒷주머니에 누가 꼽아줬다 이런 얘기도 했던 이런 분이라서 정말로 참 한때 국무총리 두 번이나 한 분이고요. 노무현 정권 때도 했었는데 뭐 최종 이제 1심 판결이 곧 나올 거 아니겠어요? 1월 달에 나올 텐데 뭐 재판이 최종 1심의 결과 선고가 뭐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정말 그 보기 민망한 인물이었다는. 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뭐 추경호, 장경태 두 사람 꼽았습니다. 추경호 이제 의원이 뭐 구속영장이 뭐 발부가 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지만 계엄 당시 당 행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진 인물로 꼽았고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여부를 이제 밝혀야 진짜 진상을 알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불미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상당히 좀 치명타를 받을까 싶어요. 일단 뭐 양쪽 주장이 엇갈리니까 그거야 뭐 나중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 악재죠, 그죠? 두 사람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추경호 체포동의안 통과야 뭐 다들 예상했던 바이실 거고 12월 2일 날 이
심사를 해서 빠르면 2일 날 밤 아니면 3일 새벽에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기각 쪽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조금 기각 쪽이 발부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전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시 통화했고 한덕수 전 총리와도 통화했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하고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의원들 저기 표결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뭐 알 수 없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없는 미리 안 알려줘서 미안하다는 얘기만 했다라고 뭐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근데 참 그건 뭐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이게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의총을 연다고 그러다가 다시 당사로 왔다 다시 국회로 왔다 다시 당사로 왔거든요. 이 세 번을 옮겼어요. 장소를. 네,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사람하고 통화를 했고 그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밖에 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했거든요. 네. 결국 방해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영장을 과연 발부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이제 과연 그런 이제 법리적으로 분명히 있는지.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범죄 중대성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걸로 봐서는 될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요. 딱이 이제 이 계엄을 하지 마시오. 계엄을 그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하시오라는 그것을 들어지 그 증거가 없을 것 같아요. 특검이 그 뭔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걸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기각의 가능성을 좀 높이 두는데 저는 뭐 발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말씀 들어보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애매해요, 진짜 이거, 애매해요. 아니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법 판단하기 정말 힘들다고. 네. 럭비공 같으니까. 네. 근데 지금 당시 정황으로 보면 일단 그 아슬아슬한 계엄 당일날 1분 이상 통화를 했다. 근데 그 내용은 아직 안 밝혔지만은. 근데 당시 그 극적인 순간에 대통령하고 원내대표 통화할 정도면 이게 상당히 계엄에 동조했을 의혹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결음 더 나갔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싹 여야 의원들에게 전부 다 국회로 와달라고 문자메시지 발표했어요. 근데 그 거부하고 당서로 모이라 했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심한 건데 국회 탄핵 때 윤석열 탄핵 반대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했던 증거 차고 넘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일단 근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이 뭐 발부된 기각되든 간에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내란의 덫으로 벗어나기 힘들고 또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은 별로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말씀이 일치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분명히 잘못 판단한 거고 잘못 행동한 그러네요. 거고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뭐 명확한 거죠. 그 계엄이 선포된 당시 이게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사태가 흘러가는 추이를 보면 본회의장에 이미 과반 이상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러면 이거 해제될 거고 이번 어차피 이건 계엄이 실패하면 윤 대통령은 날아갈 거고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판단을 못한 것도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행동을 못한 건 이제 맞는데 이게 사법적으로 진짜 어떤 무슨 특정 실정법의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툼의 여지가 많다. 다툼의 여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률가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의 선택의 어떤 폭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시각도 있다는 말도 있고 참 그래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경호 의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은 안 될 거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또 많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저도 그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법원의 판단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맞죠? 발부보다는 조금 기각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국민의힘의 한덕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적을 하는 거 보면 한덕수 스타일이나 추경호 스타일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저는 한 6 정도 된다고 봅니다. 굳이 표현 6대 4로 발부될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 더 중요한 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민주당은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은 내란 그 정당이다. 그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자. 막 이러는 것도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것도 오바라고 생각하고 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아마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거 봐라 이건 내란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이게 2일 밤이 될지 3일 새벽이 될지 모릅니다만 추경호 의원 영장 발부 여부가 이게 정부의 분수령일 것 같아요. 계엄 정부의 12월 3일 또 1년 비상계엄 1년 되는 날이고 이래서 아마 국민의힘은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오히려 민주당의 이제 반격으로 나올 텐데 또 만약에 기각되면 또 지금 말씀처럼 앵커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상당히 거세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무리를 감수하고 정당 해산을 막 강하게 주장한 거는 실제로 정당이 국민힘이 해산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내란 정국의 어떤 바람을 좀 극대화시켜서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고 가겠다라는 제 정책 판단인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당대표가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왜 정당 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칫하면 이제 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근데 정청래 이건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건 조금 아까 이게 두 분 말씀 제가 정리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미 평가가 끝난 사안인데 그렇죠. 사법적 판단은 또 좀 별개다 이렇게 말했듯이 구속 여부를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정치적인 부분의 논의로 가면 이제 장동혁 현 대표가 계엄 1년을 맞아서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하느냐. 국민의힘 내에서 뭐 일부 젊은 의원들은 뭐 우리가 한 20여 명 뭐 연판장까지 해서 우리라도 사과하겠다. 뭐 사고 공식 사과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아직 지도부는 뭐 당내 의견 수렴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대구에서 발언한 걸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과를 할 것 같아요. 민주당 때문에 계엄했다. 계엄했다. 의회 폭거다. 그 얘기를 바로 며칠 전에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께 줬다 뭘. 그런 사과가 있습니까? 그건 사과도 아닌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이 행태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의 수위를 볼 때 저는 장동혁 대표는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약간 글쎄요. 워낙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아까 연방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소장파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들에게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권영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은희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수위를 조절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단서를 다를 거라고요.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됐건 입법 독재가 됐건 의회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민주당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전혀 국민이 바뀌리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원죄이고 동시에 본질적인 딜레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성지층 도움을 받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된 이후로도 당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일단 똘똘 뭉쳐서 강성 그룹을 강화시키자라는 전략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한동훈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층을 뭐 떨어내고 그다음에 뭐 김종혁 같은 거 어제 징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구 발언 정말 셌습니다. 사실 아실 때는 이 비상계엄 전부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의회 폭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좀 혼선을 준 거는 책임 통합. 이 부분은 슬쩍 한 줄이에요. 그다음에 끝에가 진짜 중요한 방점을 찍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서 싸우자. 우리가 내 계엄 못 막은 것도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부 싸움 투쟁을 보면 결국 장동혁 대표의 포지션은 전에도 틀리지 않았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장 대표의 인식이 정말로 그때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탄핵에 반대하지 못하고 어떤 탄핵에 대해서 이제 찬성한 의원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12명.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강성 우파들을 결집해야 자신의 향후 정치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후자라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 절대로 예.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지방선거도 질 것이고. 근데 만약에 전자였다면 판단이 전략적인 걸 떠나서 정말로 그 인식이 그렇다면 또 뭉쳐서 탄핵 반대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분은 정치인 자격이 없죠. 제가 그 어제부터 이런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엄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언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했으니 그 우리가 마땅히 잘못된 것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게 1번이고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거는 그때 우리가 계엄 해제 의결에 전폭적으로 참여 못한 거 그러니까 그 반성해야죠. 그걸 우리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게 전 진짜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일단 계엄에 대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당론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그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이 지금 엄청나게 그 국가 비상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건데 완전하게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계엄법 위반이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을 가서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탄핵을 할 때도 처음에 의원 정족수 아직 무산시켰던 거였잖아요. 두 번째 12명이나 들어가서 한 거 12명밖에 안 들어간 건데 사실 의원들로서 그 뭐 국민의힘을 떠나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 사과해야죠. 의원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사과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장동욱 대표가 무조건 세게 나가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장동욱 입장에서 최근 들어서 보수 진영의 온건파 내부에서 말이죠. 장동욱 교체 시나리오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어떤 비윤계 온건파들, 그 다음에 오세훈 진영, 이준석 이게 하나로 엮어서 온건 보수 세력을 결집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곳곳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장동훈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내가 위원 확장을 가자는 나는 이렇듯 저렇듯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무리하더라도 무조건 강성 위주로 가자. 이렇게 아주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오세훈, 박형준도 이런 그 현직 시장들이야말로 당장 6개월 후에 본인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번이든 사과하면 어떠냐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조금 아까 우리 최진 원장이 얘기한 그런 식으로 온건 그 보수들이 뭉치면 선거 승산이 있다? 저는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예. 그래도 해볼 만한 해볼 건 만하다. 그거밖에 예. 없는데 그거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일단은 그걸 무시하고 가겠다 이거 아닌가요?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 정치라고 좀 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고 그래야 자신이 그 강성 우파의 리더가 돼서 그 지금 보수 진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 장동혁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 인식이 정말 그렇다면 그 정상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고. 아니 이 판국에 말이죠. 국민의힘 당 경선 룰을 바꿔서 당심을 70%까지 끌어올린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한번 해보죠.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11월의 마지막 주말, 지난 주말보다는 교통량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정체는 오후 4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이겠고요.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설악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후로는 화도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또 덕소 3패부터 강일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사이와 이후로는 월곶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31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주감 휴게소 일대를 시작으로 옥산에서 목천 사이와 안성 부근, 더 가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아래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열 교수. 전 여러 마디 좀 소개해도 해도 돼요. 너무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 씨한테 보냈다는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그 전에 보냈겠습니다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뭐 기가 막혀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거 나쁘다 좋다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도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1979년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의원 제명에다 비유를 했어요. 비유를 하면서 그때 그래서 김영삼 그 당시 의원을 제명을 시켜서 헌정사 최초의 제명이었는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망전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 체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추경호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 이런 얘기. 이건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건 자기 확신인지 확증 편향인지 자기 최면인지 어쨌든 이거 소개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배현진 의원이 한 말도 이거는 좀 뭐 전 생각을 좀 제가 공유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천박한 김건희 처참한 기업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 이런 말들. 네. 제가 여러 개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자, 최진 원장은 금주의 이거 한마디. 너무 불리하네. 이거 제가 다 준비했던 거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그 너무 죄송하네. 아니 생각이 어땠어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전한길이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내려주신 그 좀 귀한 선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문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 모욕적인 발언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말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현진 의원은 좀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면 왕이 되고 싶어서 감히 어좌에 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하루가 멀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사실은 내란몰이를 마음껏 할 수도 있고 또 해도 중도층이 그래라고 대서롭게 넘어갈 수 있었던 저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이 좀 약간 무리수를 두고 좀 이거 아니다 하고 장경태 같은 악세가 터져 나올 때마다 국민이면 저렇게 도와주네요. 민주당은. 네? 윤석열과 내란 주도하는 사람들은 탁탁 도와준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연일 도와주는 사람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재판 과정에서 그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공방을 보세요. 그럼 연일 정말 이제는 좀 이철만도 한데 또 나와서 또 자기를 부각시키고 또 그래서 자기 부하였던 사람한테 피고인 당신 그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겁니까? 이런 말이나 듣고 있고 이게 도대체 민주당은 행복해 죽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뭐 여러 사람들 다 얘기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자꾸도 이좀 강성으로 나갈 만한 유혹을 느껴요. 그렇죠. 국민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의 정당 구도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지 여야 간의 쟁투도 정상 궤도 안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서로 비판의 수위가 좀 높다 하더라도. 근데 이건 이렇게 가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지니까 여야 관계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보수 진영 내에 그런 양심 있는 정치인이 없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제발 입 닥치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공천 의식하고 이러니까 이른바 소장파라는 사람들도 그 발언이 되게 정제돼 있어요.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결별하는 걸 말을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장파라는 분들도 전 조금 더
국민들의 일반 그 민심에 부합한 얘기를 해야지. 예. 그 내부에서만 그 수위 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잘못했다. 역사에 죄를 졌다. 네.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 나 때문에 재판받는 많은 그 당시 공직자들 제발 좀 선처해달라. 네. 이러고 조용히 있는 게 그나마 살 길인데 아, 그렇죠. 그거는 200% 불가능한 것 같아요. 200% 불가능해요. 예,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250% 불가능해요. 뭐 그래야 나중에라도 글쎄 나중 얘기입니다만. 아 근데 이제 네. 막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면 당이라도 좀 나서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좀 못 하고 있다 이 말이고 아까 언급했던 거 지금 양당 모두 다 이 5대5였던 거를 당심 70%로 올리자가 국민의힘이고 그다음 대의원 표하고 일반 당원 표하고 격차가 있던 걸 똑같이 1인 1표로 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이고 네. 양쪽 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양당의 다 그 지도부가 강성으로 가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의원 특히 민주당의 경우가 대의원과 이제 이 지금 당원이 권리당원이 1대1이었는데 대의원의 비중을 20대 1인데 1대1로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가 이제 당원 20표로 이제 가중수 부여했던 거였고 보정을 했던 거였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맞을 수 있어요.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올바른 방향은 맞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영남 등 취약한 지역에 워낙 당원이 없으니까 이걸 좀 보정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원래 높동을 조금 낮추면서 20대 1을 유지했던 거였거든요. 예, 당원인데 그걸 완전히 1대 1로 하자는 거는 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물론 논리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당원이 핵심이 돼야 되고 뭐 공약도 했으니까 좋은데 그러나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정청래 대표가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자기 또 대표를 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닌가가 아니라 지난번 그거예요. 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경선에서는 박찬대 전 이겼죠. 원내대표한테 졌어요. 졌죠. 근데 당원에서 이겼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 거는 약화시키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그 거예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아직은 말 안 하지만 친명 쪽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청래 대표도 조금 이거 수위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갈 것 같은데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게다가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강성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그 유인작용이 되는 거예요. 유인장치가 되는 거라서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죠. 국민의힘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5대5로 아까 최진 원장 말씀처럼 5대5로 지금 7대3으로 민심을 더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원래 지금 현재 이걸 벗어나려면 국민의힘은 100% 민심으로 해야 돼요. 원래 했는데 뭐 그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고. 근데 여야 비교해 보면 사실 정청래 대표의 논리는 일리는 있어요. 당 일리 있죠. 대의원과 일리 지금 기존에 한다면 대의원 대 그러니까 당원 대 대의원의 비율이 1대 17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사실 등급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1대 1로 한다라는 정청래 논리를 외형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다만 이제 영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것도 저는 형식적인 논리라고 보고 실제로는 정 대표가 자기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경선 때 지방선거 경선 때 자기 입증을 최대한 발휘하고 나중에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진짜 정 대표가 본인의 진정성 1대1 진정성을 보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영남 지역의 어떤 대의원 등급성을 너무 1대1로 하지 말고 좀 더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 중에 본인이 연임 하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예? 어렵겠지만 그다음에 이 당원 개정을 취할 경우 그럼 연임 이후에 하겠다라고 미룰 수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대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언급을 않고 그냥 1대1만 주장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연임 때문에 이렇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이 네. 정청래 대표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 된다고. 대표를 또 하고 싶은데 대표 네. 연임 이후에 이걸 한다든지 네. 연임 안 한다고 하는 그럼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맞물리는 게 정청래 대표가 대표 임기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그 자녀 자녀임기예요, 임기란 자녀임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품고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를 끌어내리고 이 김민석 당대표 체제로 오히려 이재명 김민석 시스템이 정권 운영에도 좋고 뭐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팽배하니까
그러면 지난번 박찬대랑 제가 붙었을 때 대의원에서 진거를 딱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러면 김민석과 내가 당대표 경선하면 이거 위험한데 싶으니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여러 논란적인 거를 뭐 일대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어제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명청 갈등과도 연결되는 얘기고 또 바로 그런 것들이 불거졌던 게 지난 이제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 안 했던 거 이런 거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 역대 여야 당 대표를 보더라 되게 또 자기 힘이 있으면 또 더 자기 유리하게 당헌당 그거야. 개정하는 거는 이제 다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해하더라도 지금 과거와는 달리 두 가지가 위험 징후인데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친명 돌격대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만 44명이 지금 가입해 있고 1,000명 정도 됩니다. 아주 친명 핵심 돌격대 선봉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청에 대해서 반기를 공개적으로 들었어요. 글쎄요. 예. 아주 공개적으로 이게 정면으로 열차하면 지금 아예 법원에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신 김민석 투입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이죠. 이게 무슨 친노대 친문대 무슨 친명 대결도 아니고 이게 명청 갈등 얘기 나와서 당송 원명청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청나라였어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명청 갈등 얘기하면서. 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항상 경계하는 것이면 이 여권 핵심부의 이제 갈등인데 그 만약에 정청래와 김민석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세력 개편이 되고 붙는다 하면 이건 진짜 완전히 이 여권 내부 분열 그다음에 잘 거론하고 싶지 않은 레임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이 여권 내부 분열로 사실 윤석열이가 옛날에 이제 완전히 레임덕으로 치다른 게 내부 당 대표들하고 본인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뭐 다 뭐 안철수니 뭐 한동훈이 이게 내부 권력 간에 싸우면 이게 지금 위험스러워요.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임기 예. 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 대표가 과도하게 나누는 게 정 대표에게 불리할 거예요. 만약에 네. 그런 식의 지금 완전히 명시적이지는 않은데 예. 그런 내부 여권 내에 그 내연하는 갈등이 있다는 건 다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충돌한다. 그럼 이 손해 보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예. 당 대표예요. 지금 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핵심은 다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계속 조금 이렇게 살짝 글쎄요. 찌르다가 좀 예. 조용하고 조용할 찌르다 때. 조용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거예요. 이번에 그 1인 1표 이거는 일단은 절차를 밟아서 계속 가고 있는 가겠다라고 거예요.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절차 다 갔잖아요. 마지막에 중앙위원회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12월 12일인가요? 5일 날 한다고 5일 같아요. 날면 12월 그때 5일. 중앙위원회만 만약에 통과되면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전청래대로 하는 건데 그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때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촉즉발 상태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뭐 정당이라는 게 어차피 권력 투쟁하는 곳이고 예, 그렇죠.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있는 것이고 권력 투쟁 한마디로 전쟁 벌이는 것이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른바 여권 전체에 무슨 뭐 레임덕으로까지 가느냐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다른데 네. 우리 이제 그 최창열 교수 보기에는 지금 시기와 조건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봅니다.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자칫 잘못 관리가 되면 좀 뭐 문제가 커질 갈수 수도 있는 있죠. 거죠. 네. 네. 저는 그 시기가 너무 이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은 모든 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달려가야 될 텐데 이때 여권 내부에서 완전히 핵분열이 일어난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또 하나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의 권력이 상당히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막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너무 약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아까 저는 이거 근데 그 국민의힘은 그 7대3으로 갈 것 같죠? 뭐 가겠죠. 이렇게 반발을 해도? 아니 갈 겁니다만. 그건 저는 갈 수 무조건 있다고 갈 거예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더라도요. 반발이 이게 거세지가 않아요. 잠깐 하다가 말고 잠깐 얘기하다 말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세력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김용태, 김재섭 등 몇 명이 있긴 있어요. 요새 뭐 정성구 의원 얘기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 재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뭔가 세력화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단일 대우로 현재 국민의힘의
이 노선을 저지할 힘이 없다고요. 네. 그 에너지가 동력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7대3으로 가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 그래 해석이 안 돼요. 하나부터 10까지가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정당이 이런 모습일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당 대표나 핵심들은 어차피 안 지방선거의 되는 거? 가능성은 낮다, 안 될 거, 자제 내 권력 지지층이랑 확실히 다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지층을 다지면 뭐 하냐고요. 정치인은 표를 받아야 자기 권력이 살아나는 건데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지층 받으면 뭐 하죠? 강성 아니, 만약에 지방선거 안 하고 최진호 원장한테 뭘 따지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장 대표가 그래서 졌다 치자 이게 지방선거를. 그러면 살아날 100일 수 있나요 그 자리에서? 강성 지지자들 지지를 받았다 이거예요. 아니죠. 어차피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진다라는 판단이 서면 내 지지층이나 최대한 단단히 굳혀놓자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조 교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 중도로 가고 네. 사과하고 네. 국민들한테 정말 진정한 사과하면 표가 왜 온단생을 못하죠?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다. 지방선거 해볼만 하다. 지금 온건 보수들 다 규합해가지고 이준석이며 거기 김재섭, 김영태 등 여러 세력을 개혁신당까지 같이 해서 그럼 이기면 정말 보수에 정말 아이콘을 뜰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지금 장동혁의 핵심 참모라고 한다면 어차피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대선 때 어차피 이 큰 지방선거 때? 내란, 지방선거 때는 이 내란의 프림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뭐 입을 틀어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울 거니까 내 지지층만 확고히 해두면 지방선거 참패 후에도 당대표를 계속한다. 못하죠. 100% 못하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공천권은 극대화시켜서 전부 자기 사람들 다 공천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봤자- 그 사람들이 떨어졌지만 전부 지역에서 전부 다 아니 그거 근데 갖고 있지 국회의원 않겠어요? 공천한 것도 아닌데요. 지방선거를 만약에 떨어지면 말이죠. 100% 대표 못해요. 100%. 비대위 체제로 당연히 무조건, 가죠. 무조건 100%. 그 장동훈 대표. 지금 장동훈 대표가 70년대생인데 자기 정치 미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 안 되더라도 대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때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차기 대권 대열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대표가 본인은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곧 사라지라고 봐요. 대권 주자 반열에서도 예. 지선 끝나면 사라집니다. 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절대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내에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장동혁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점을 살아남을 거라고. 김문수도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니 김문수는 나이 먹고 할 만큼 아니, 했기 때문에 한수 살았지만 여기서 우리 둘이서 그 논쟁할 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문수 만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 몇 주 동안 이게 반복되는 이 양상인데 네. 최진호 원장이 장동혁 대표 편드는 게 아니고 물론 알죠. 장동혁 알죠. 대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하려면 건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그 논리가 틀린 논리다 그래. 최진 원장의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장 대표 그런 논리가 자기 생각이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걸 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장 대표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길은 그러니까 아니다 이래요. 결과적으로 최진 그 원장의 그런 그 논리적인 해명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런 점에서 논쟁적이야. 우리 둘이서. 네, 저희 둘이서 논쟁적이죠. 그런 자, 점에서. 뭐 양당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 국회 패스트트랙 그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고 네. 그 전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로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항소 안 하고 다투지 않겠다. 좀 정치적으로 정결 짓겠다. 그러니 민주당한테도 징역형이 아니라 그냥 벌금형으로 아예 그냥 의원직에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구형 자체를 낮추겠다. 이런 행동을 검찰이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으로 비겁하다. 비겁하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항소 이거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패스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대장동 포기해서 이제 워낙 이제 비판이 높았으니까 이게 이 여야 간의 기계적 균형을 맞춘 거예요. 이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검찰 내부에서도 이걸 잘한 판단이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서 또 무슨 이걸 가지고 항소 포기 왜 했냐고 들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은 할 말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검찰 내에서 항명 비슷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번에 조용하지 아예 조용하잖아요. 검찰은 이러니까 개혁의 대상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건. 국회의원들 제일 관심이 금배치인데 여야 의원들 다 배치 달게 벌금형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위험해야 내일부터 좀 당장 가라앉을 뭐 이슈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오히려 유아용 위증재판 때 뭐 검사들 4명 뭐 집단 퇴장한 거 그리고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감찰 지시한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예, 보면 근데 검찰들이 보면 참 문제가 있는 거 이게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문제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들의 뜻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퇴정한다라는 그 자체는 나는 당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본인들이 증인들이 지금 본인들이 몇 명 신청했죠? 증인들이 200명 60명 신청했는데 뭐 12명밖에 받아들이 안 했다라고 해서 그 법원에 기피 신청한다. 그거는 내용 검찰의 논리와는 달리 마치 대통령을 향해서 본인들이 한판 맞짱을 뜬 듯한 모양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사들이 이화영이나 이준수 피고인들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연호에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들이 그건 뭐 주장이 엇갈리죠. 네, 엇갈리긴 한데 네. 예, 그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본인들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바로 집단 퇴장.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나를 끝까지 얽혀 놓으려고 검사들이 저렇게 집단 항명을 하구나라고 볼 수도 인식을 있죠. 할 수 있어, 볼수가 수 있죠. 그러니까 검찰의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얘기죠, 검찰이. 지금 주제가 아닌데 갑자기 그 끊어서 얘기인데 그 검찰의 그런 행동은 뭐 맞는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그 기피 신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권한은 건, 있죠. 기피 있어요. 신청하고 그래서 퇴정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라서 그런데 그게 설령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법정에서 퇴정하는 거 예. 자체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거죠.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천대엽 행정처장이나 판사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이번 검사 행동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더 대통령이 꼭 굳이 이걸 또 감찰을 직접 그러게요. 지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논란을 오히려 야기할 면이 저는 없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도 관련이 돼 있기 관련이 돼 때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예. 거의 제 1호 지시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것 같아요. 매우 민감합니다. 대장동 및 자기 관련 사건에 엄청 민감해요. 근데 번번이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아킬레스건은 다름없는데 이거를 물고 늘어진다 검찰이 차라리 놔두면 될 그러면 텐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느 권력자가 임기 초반인데. 그런데 뭐 법무장관도 있고 다음 검찰총장도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직무대리도 바뀌었잖아요. 예. 뭐 그러면 다른 루트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민감하게 보이지 않아도 될 텐데 예, 참 방법 그래서.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건 동의합니다. 너무 저도. 너무 직접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이제 못